만약에 10년 전에 그냥 뭐가 외국인 보호소 있잖아. 지금 보호소. 그 보호는 프로텍션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외국인 보호소 이름 없었어요. 그냥 뭐 detention 뭔가 좀 if you translate in English lik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for foreigner. And people know like what is going there. People know how to treat people. But now the immigration and the minister just changed the name. Now to like protection of 법무부가 그 저기 뭐야 외국인 수용소 이름을 바꿨다고. 바꿨어요. 예. 옛날에 원래부터는 보호소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법무부가 그 이름을 바꿨다고. So it's like a strategic way. 어떤 전략적인 방식이 아니었을까 법무부에.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뭐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호소에서 있는 직원 저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오자마자 좀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because you were like presenting everything, so I didn't want it to stop you. So now this opportunity, he asked again about like the meaning really, and you explain. I have a sense to understand. So I think like it's a nonsense and it doesn't mean anything because there's no protection. They are like treating us like anything like an animal. How can I live like I have been here 2 years ago? Like they make more than like in a small room. It's 자기 like 작은 the 방에서 same 2년 thing. 넘게 살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동물처럼 이런 표현했지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완전 그 장소 자체가 넌센스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멈추고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So I just like, what is the meaning of protection here? If it's not like to change people's mind, the population, and like maybe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about the view, because if you translate for Korean people, they say like 보호, 외국인 보호소. It's mean like protection. It seems like the good things for foreigner, but it's not at all. They detain people illegally. Somebody die there. I've seen people dying there. 사실 진료가 못 받으니까 분위기가 나가야 되는데 진료가 못 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분이. 엄청 뭐 지냈어 나한테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거기. 그래서 what is the protection meaning? You know, it's like not sense like for us. For me it's like it's a strategic 뭔가 way. 보호소라고 하면 외국인들한테 되게 뭐 잘해주고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말 거기서 너무 진짜 아파서 나왔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Yeah. 그 약간 제가 저도 외국인인데 그 일본에서 왔는데 네. 그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나 그 국가가 하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 의사 가족 그러니까 의사 대가족적인 면이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느낌을 저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옛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좀 이게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닌데 옛날에 일본에서는 뻔뻔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천황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천황제가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이렇게 이걸 엄청나게 앞세워서 뭐가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게 그동안 못했는데 그걸 점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로서는 그거를 좀 못 내세우는 이렇게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이렇게 그런 이 사회 유지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이 가족을 이렇게 흉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고 이런 것과 이렇게 외국인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뭐랄까 맥락이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보고서 앞에서 하나의 대한민국 이런 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생각해서 그냥 그런 거 숨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진짜 나빠요. 네, 그렇게 진짜 나빠서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뭐 좀 화가 나지만 어쨌든 그걸 숨기고 이렇게 그거를 보호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이름은 이렇게
입국 관리 이렇게 네. 뭐 그런 이렇게 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은 이렇게 식으로 모문하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게 근데 그냥 비슷하게 저는 한국의 사회운동에서도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대가족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면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했는데 이게 이렇게 최근에는 후퇴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뭔가 왜냐면 그게 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 이렇게 운동 속에서는 좀 덜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게 생겨도 그러니까 정면적이지 않고 젖들이 나쁘죠. 그러니까 젖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젖지는 않아요 사실. 젖지는 않는데 그래서 힘이 없기도 하고 이런 좀 그런 걸 좀 외국인 있어. 거기서 왔던 굉장히 안 좋은 나라에서 왔던 사람. 네. 일본에선 보호라는 말은 안 써요. 기본적으로 안 쓰는데 일본도 되게 심각하고 일본은 헝거 스트라이크 그런 단식 투쟁을 되게 오래 해서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식의 관례가 있어서 되게 헝거 스트라이크를 많이 하고 뭐 되게 제도도 비슷하기는 해요. 뭐 그렇지만 일단 우리처럼 막 수감복 이런 걸 입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행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왜 수감복을 입히고 밖에 나와서 병원 가는데 수갑을 차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병원 따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새우꺾기 고문 당하셨던 분. 근데 그분이 수갑을 차고 보호복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이 수갑을 차야 되는 이 수갑 찰 사람이 누군데 내가 차고 있냐.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당신이 힘든 게 뭐냐? 가장 힘든 거 하나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being in injusti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함 속에서 부정의함 속에서 계속 내가 지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괴롭다. 그 울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두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죽어나가는 것도 되게 문제지만 누군가를 가두어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어떤 존재이건 이 사회에 너무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게 막 보였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롯데월드 그 높은 데 수족관에 벨루가라는 돌고래 갇혀 있잖아요. 다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갇혀 있는 존재들이 다 보이고 왜 저렇게 누가 가둬놔? 뭐 때문에 저렇게 가둬놔야 돼? 그런 뭔가 이렇게 어떤 폐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갇혀있는 또는 갇혀서 지내는 존재에 대해서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감각 자체가 되게 좀 섬찟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좀 자각할 수 있게 어떻게 잘 관계 맺고 알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 조현병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탁 조현병 하고 나오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어디 갇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현병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내 친구들은 다 갇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거를 결정하고 도대체 그런 통치술이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미등록 이주민들은 되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저분들만 안에 들어가 계신 거죠. 뭐 해서 단속에 걸렸거나 뭐 운이 없어서 뭐 경찰에 뭐 이렇게 뭐 경찰서 갔거나 이거 진짜 뭔가 황당하거든요. 우리가 마스크 많이 필요했을 때는 단속 안 했잖아요. 마스크 만들어야 되니까 마스크 물량 다 확보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또 단속해가지고 사람들 막 내보내고 너무 저는 그게 붕괴스럽고 농림수산청하고 고용부는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이 한국의 농업정책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자 이제 들어와서 뭐 60일 하던가 120일로 바꾸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로만 이 존재들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책을 정말 씨부리고 있잖아요. 다른 말도 쓰기도 싫으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뭐 대한민국의 인권은 뭐 국민들한테도 일부분한테만 있지만 비국민한테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똑같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보호소 안에 가면 뭐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학생으로 와도 똑같이 뭐 알겠지만 제일 잘 알겠지만 유학생으로 와도 뭐 야무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유학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똑같이 등록금 내고 공부도 훨씬 잘하는데 학교 안 나오고 영국에서 온 친구는 4년 한꺼번에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전 너무 이상한.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자니 되게 황당한 거죠. 국경은 아프리카랑 아시아에만 그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넘지 말라라는 선은 그런 식으로 너무 확고하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또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너무 큰 소리 냈다. 너무 큰 소리 냈어.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이 기획이 너무 사실 궁금해서 처음에서 왔거든요. 근데 뭐 기획을 연민때 혼자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룡이 준비를 한 자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어떻게 좀 만들어졌고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분을 모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듣고 싶은 얘기 들으셨는지 이런 거 궁금했습니다. 네. 계획 의도는 네, 한마디. 예, 뭐 처음 기획 의도는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셋이 하려고 기획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처음엔 뭐냐면 모든 운동엔 그냥 각자 취미까지는 아니고 각자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문제 의식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상에 알리고 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저건 운동이나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저건 아직까지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느끼는 인식의 차이들이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동물권 운동 같은 경우가 누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여전히 저건 나하고 꽤 이렇게 멀리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서 과연 공룡같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동을 인식하고 뭐 제한을 많이 갖긴 하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나름 일단 초기에 활발히 해서 왜 뭐 공룡을 왜 탈핵 운동 안 하냐, 뭐 공룡을 왜 기울기 운동 얘기 안 하냐, 뭐 공룡은 페미니즘 운동 왜 안 하냐, 뭐 이런 질문들 계속 받게 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어떤 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약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은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제가 총교학생의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여성해방운동이나 여성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페미니즘이라는 곳에서 한국 사회에 급격하게 이렇게 제 딴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서부터 쭉 이어왔던 여성운동, 여성해방운동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생각도 약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약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김은희 쌤이나 몇 분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하고 지금도 여성운동계에 몸담고 계신 분을 좀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 아정 쌤은 원래 처음부터 생각을 약간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5.16 코로나에서 어쨌건 저희가 뭐 이주노동자 문제나 뭐 이런 거에 관계된 단체하고 연계가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아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른 식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운동으로 그분 운동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아주 정치 문제는 아주 단순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멸감이라는 걸 느끼기 쉽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심성이 이렇게 아정쌤처럼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주변에 어떤 거에 있든 뭐 거의 그렇게 흔들진 않은데 옛날에 노동운동과 그러니까 공룡이 연대하는 데 중에 풀무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 건 그 풀무원 노동자들이 안전화를 요구했는데 거의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화를 남이 쓰다 버린 거를 그 인원수에 맞추고 그 노동자의 신발 치수까지 맞춰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모멸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전을 주시면 안 주면 되고 아니면 비용으로 지불하던가 딴 데는 내가 신발을 살 수 없으니까 안전화 막 4만 원짜리를 우리가 2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는 노조는 봤어도 그렇게까지 그 조합원 수의 신발 치수에 맞춰서 그것 다 버려진 것들 다 찢어지고 이런 안전화만 골라가지고 그 치수 맞춰서 지급할 정도로 악랄하게 다루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놀랐던 적이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끔찍하게 싫어하는 어쨌건 노tek당 당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난 거의 적폐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SK LNG 발전소가 시내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시에서 공청회 자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게 요식행위여서 반대하는 측에서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새끼가 이거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면 니네 운동하는 게 그렇게 정당하면 내가 태그를 만들고 있을 테니까 못 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올렸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지운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요 환경운동 이제 대구청 측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명목으로 광역소각장이랑 제2쓰레기 매립장을 시민대표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 허가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다른 게더 잘못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과 여러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데 야 니가 이렇게 똑똑하고 논리가 정당하며 새벽에 못 나올 게 뭐지 새끼들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청주시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 하는 게 청주시가 처음에 시장 선거나 시의원 도의원 선거 같을 때 후보자가 두시고며 경선 대책 이런 걸 시민사회단체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랑 민주당의 이렇게 합동 정부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저희 아버지 같이 이 지역에서 그냥 평생 살았던 노인들이 보기에 NGO랑 민주당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시장이 경선이었을 때 자기네가 토론하고 여론조사 자기네가 하고 한 명 못 나오게 만들고 이 사람 띄워놓고 그리고서 밑에서 다양한 기관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자기네 시민대표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건 같은 정부지 않냐라는 생각이 약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적어도 저도 NGO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시민운동을 할 때 자기가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이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은 특히 어쨌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원래 공룡에서 정책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정책 저만 하여튼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한 번도 당 적이 없었던 적이 없어서 어쨌든 민노당도 지역에서 어쨌든 중간 정책을 맡아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저는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편이어서 단지 이것이 정당운동이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녹색당 당원이긴 한데 지역의 환경 특히 청소 환경 사안에서 대다수의 잘못된 결정에 녹색당 가운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청주시당에서 이제 거의 시혜를 안 먹혀요. 약간 그래서 내가 녹색당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고민이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적어도 활동하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적어도 정당은 꼭 가입하고 싫은 소리에도 꼭 정당을 가입해서 한국 사회에 아주 아도 어쨌건 목소리 내는 작업 계속 해야 된다고 약간 생각을 했고요. 원래
이걸 기획할 때는 우리가 정당 해석께서 당원으로서 문제 제기하거나 당원으로서 선거 때 운동하는 거 말고 그냥 공동 이름을 걸고 다른 방식의 정치 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고민들이 사실 있긴 했었어요. 그걸 뭐 물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게 원래 비공개를 하고 싶었던 거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카메라에 촬영되면 약간 돼가지고 이 얘기를 다 빼고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 꼭 좋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저는 행사는 행사고 끝나고 다 같이 얘기하고 뭐 한마디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음 질문 있으면.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조직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우리 열심히 했어요. 매우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서 결정을 했겠죠. 나오기로. 그런데 여전히 제가 운동을 하는 존재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한 거 하나는 어떤 단체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개인 활동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독립활동가, 뭐 개인활동가 이런 표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사회 연대에 결합되어서 연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 꽤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은 되게 자리를 잡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 아까 그 외국인 보고서 관련한 운동할 때도 개개인이 모여서 그리고 꼭 이주인권 운동 영역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합되어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운동과 또 이것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풀어냈던 방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법무부와 혹은 그날도 국가인권 저는 그 자리 못 갔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국가인권 위원장을 면담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적극적인 제안들이나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개개인이 모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조직 운동을 하는 중심에서는 이것이 이거 분명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대안 운동인데 그 사이에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양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시급한 문제이고 이주인권 운동 영역에서는 그동안 사실 너무 중요함에도 다른 이슈 때문에 뒤로 밀려났던 이 외국인 보호도 진짜 보호냐 부분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 삼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화당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조금 놓아주시고 하면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또 네트워크 안에서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생님 생각이 네, 사실 되게 무대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시민단체 마중이라는 데서 새내기로 1년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민이란 말도 제 마음속에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럼 시민 아닌 사람들하고 지금 제가 중내 산에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제가 마중에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화성 외국인 보고서 면회 활동 마중 이렇게 바꿉니다. 살짝. 시민 모임을 빼고 그렇게 제 입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인터내셔널 워터스라고 하는 그 공회 누구의 바다도 아닌 모두의 바다라고 하는 땅은 하도 사유지가 많이 돼서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땅 얘기는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냐면 나중에서 타진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해봅시다 저런 거 해봅시다 라고 타진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모든 조직이 다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중이라는 단체는 면회 활동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뭐 총 이제 인원이 활동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10명이 뭐 각계전투 하는 거죠, 솔직히.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더 이상 이분들한테 이것까지 요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면회를 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그냥 사람들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속한 단체임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터내셔널 31, 그리고 31명을 제가 모아야 되니까 그 한 명 한 명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따진 거죠. 하지메상한테도 말했지만 하지메상은 되게 멀잖아요. 진안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와요? 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31명을 일단 다 편지를 보냈고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예스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 힘으로밖에 밀어붙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6개월만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지금 당장 나는 조직도 없고, 그리고 조직에서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다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거절했던 한 명도 나중에 돌아오게 돼서 지금은 4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마중에도 있고 새로 만든 거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중분들이랑 어디 가서 박범계 집에 앞에 가서 돌 던지고 야 이 새끼 나와 이렇게는 못해요. 그런 성향의 분들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는 거죠. 그냥 그래? 그럼 박범계 그 뭐 저 재산 공개하는데 주소 그 받아서 가서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면서 중간에 제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마중을 탈퇴하고 여기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때까지 노하우가 거기에 다 있어요. 마중분들한테 자료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나오는 그런 어떤 물결들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잘 할지는 제 혼자의 역량은 아니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의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꼭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느슨하게 가지만 꼭 모든 걸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에 인터내셔널 워터스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냥 불법 시위 하고 싶거든요. 신고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공대위에 약간 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어서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답답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에 이미 기존에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서운하냐면, 기존에 특히 연구자들 연구실 가가지고 문짝 떼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제 친구가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저도 구멍조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수영도 잘 못하지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허부적하고 있는데 뭐 저기서 모타보트가 하나 와가지고 아이고 바다에 떨어졌네. 야 거기 떨어진 김에 그 안에 좀 잠수해갖고 해양생물 좀 알아보고 와라. 거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너무 천하태평한 소리를 저한테 불러놓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장 고문당한 당사자는 가해자랑 분리도 안 되고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전화 오고. 그런데 그 피해자 한 분만 보고 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피해자 구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없는 운동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태평해요. 그 회의를 보면 그냥 그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다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방은 어떻게 구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누가 뭐 먹고 살아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유엔에 진정서 쓰고 다 중요해요, 다방면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TF를 꾸려서 법무부랑 같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주 정책을 바꿉시다. 동의합니다만 긴급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당함을 알린 사람, 그 사람의 신변 하나 제대로 보장을 못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다 바쁘죠. 근데 우리도 다 바빠요. 전 물어보고 싶어요. 너 나만큼 바쁘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말 할 때는. 그런데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그냥 무슨 전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딱 직관적으로 박범계한테 법무부 장관 직권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뭐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되게 저는 빡치거든요. 내가 니한테 면담을 왜 요청해? 당장 나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면담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답이 왔냐면 그런 사안으로는 면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안? 그런 사안이라고 했냐? 그렇지만 성질 죽이고 공대위 차원에선 다시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요일까지 대답해. 아니면 모른다. 하고 여긴 따로 가가지고 직접 행동팀에 가서는 박범계한테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분명히 저 새끼는 노 할 테니까 박범계 집 가가지고 하자. 가면 쓰고.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라디오 틀어놓고 큰 소리로 난리 안 칠 테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다. 쟤네들 뭐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같이 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여기 가서 보니까 속이 터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책임을 나눠 갖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독박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호사도 10명도 넘게 있지만 제일 그 나이 어리고 이번에 나왔던 그 두 명 변호사가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건 왜 만들었나. 그리고 저는 연명도 짜증나요. 400여 개 단체가 연명했어요. 그래서 그 가면 이거 시위할 때 보냈어요. 이메일을 단체로. 우리가 이런 거 법무부 앞에서 하는데 좀 도와다오. 나올 수 있으면 나와다오 했더니 제가 이제 잘못해서 저기 수문 참조를 안 하고 다 보낸 제 잘못이긴 하지만 얼마나 싸납게 달려드는지 개인정보 공개를 했다는 둥 뭐 그렇게 자기 이메일이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실망했고 어차피 그 400여 개 단체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따위 연명 받기 싫어요. 이름만 쓰면 뭐합니까? 이름만 쓰면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운동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그 이주 노동 그 이주랑 노동이 붙었을 때 그 운동판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남일이야. 그냥 남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기서 고분분투하는 수많은 활동가가 있고 다 멘탈 붕괴 와갖고 다 너무너무 힘든 거 다 옆에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운동판이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못 바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이주민 아니에요? 저도 홍대 입구 사는데 저는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 관계 없는 데서 전 뿌리도 근본도 없는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여기가 뭐 내 동네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월세값 오르면 그러니까 그 이주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야 너는 이주민이야 이거 남 얘기 아니야 너 야 여기서나 국민이지 야 너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날아가면 너도 비국민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말이나 원동력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대책위원회 안에 되게 고군분투하는 기존에 공부하고 활동했던 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고 천하태평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서운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를 걸고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폭로했을 때 그걸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운동이면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뭐하고 그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저 너무 충격받았고 일단은 그리고 여전히 보도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안에 그대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그게 이제 무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래도 되나? 그래서 말을 꺼내면 이제 사람들은 또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니까 니네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아니잖아 꺼내야지 막 발광을 해서라도 꺼내야지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세게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또 흥분했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왜 이러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연결 지점을 잘 찾아보려고 하고 뭐 투덜투덜 하지만 계속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밑상을 떨더라도 훈훈하지 않은 그 회의 일조를 하면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류해 주세요. 마당발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운동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운동권의 언어로만 계속 전달되는 것이 그 절대 다수가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 팔뚝질 하는 거다라고만 그냥 여겨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가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막 하다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지점인데 어쨌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뭐 반갑고
뭐 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의 주제가 네. 우리가 운동이 되는 순간들이잖아요. 네. 저기서 우리는 또 누구이냐 우리는 또 명명해야 되고 호명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이 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또 저한테는 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가 혹은 개인 시민 뭐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역시 운명이다. 네. 우리가 운동이 되는 순간들이라는 주제가 제목이 너무 네, 좋죠. 네, 좀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참 잘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합류해 주시는 거예요? 합류? 예, 뭐 어떻게 정리해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조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 활동가들보단 어쨌든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운동이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든 아니면 고착화됐다고 표현을 쓰든 뭔가 옛날에 민중단체와 뭐 시민운동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됐든 어쨌든 조직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뭐 정치대에서 획대해서 죽음을 맞게 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회는 어쩌면 조직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판단을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암울하게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대외활동가들이 갖는, 연구활동가들이 갖는 가치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던져주는 에너지나 그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관점들을 전달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어쨌건 모든 활동은 조직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심화정 쌤처럼 어쨌건 기존의 조직 운동을 하는 우등이 됐던 뭐 기존에 우리가 명령되어져 있는 운동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것과 다른 견해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주장해도 어차피 나는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모든 운동의 결과물은 결국 조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 활동가 좋으신 분들은 그걸 어디에 축적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조직 활동보다 개인 활동가를 더 믿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개인으로 축적되는 순간 권력이 되는 경향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개인 활동가들의 그 자유스러움과 이렇게 게임 시선들이 결국은 그 현장에 그 운동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떠드실 때 결국 그 판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운동판에서 어쨌든 조직을 어떻게 건강하게 꾸리고 그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봐도 운동에 중립해서 서서 하는 사람보다는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이 최소한의 것들을 담보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조직운동이나 뭐 단체 활동을 하다가 나 이제 지쳐서 나 이제 단체 활동 하겠다고 해도 저는 뭐 정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조직론과 새로운 방식의 조직 형식과 형태를 계속 우리가 실험하고 그것들이 나한테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에 맞는 방식이 네트워크 방식인지 옛날 운영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소모의 연구자 방식인지 아니면 국제 연재 방식인지 뭐 같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결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사람을 엮고 묶고 그대로 끌고 가고 함께 하는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들은 조직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원들을 꾸릴 거고 이렇게 다양한 군사 조직과 같은 비슷한 것들을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학습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근대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인 걸 알게 있어서 당연히 그런 조직들은 생명에 다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없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조직이 없고 나 혼자 활동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없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짤막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보면 제가 피곤한 거에 대답은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통 뭐 이번에 차별협회 대행진도 있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실질적인 노동을 집약해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지나치게 방대한 네트워킹들을 다 자기가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걸 막 던지면 이게 안 잡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사람 뭐 평화적 이렇게 바닥에 회의를 하면 막 던져요. 던지고 별의별 걸 다 던지는데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나중에 비판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운동이 나 때문에 이 정체가 되니까 이게 점점 체크리스트가 많아지고요. 차사가 그래 다 챙겨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또 이번에 평평문에서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여기를 꼭 여기서 던졌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마디 던지는 거 있죠. 오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저 그 자리 10월에 뭐 행사할 때 갔으면 좋겠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한 6개월 전에 던진 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이게 서운하거나 뭐 아니면 좋지 않은 측에서 열리지 않고 조직청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도니까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자 뭐 이런 강박이 약간 있긴 하거든요. 약간 강박이 있고 뭐 어쨌건 저도 나이가 있어서 좀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좋은 얘기들은 다 담고 안 좋은 건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실제 이게 굉장히 힘들긴 해요.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조직운동이 부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2021년에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전국 연대에서 이걸 주최하고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겪는 고통들이 심하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최면대 신경 하겠죠. 몇 명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몇 년째 나누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월 갖고 하소연하기도 힘든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데도 몇 명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한테 욕은 다 쓰이고 근데 일도 이 사람들한테 다 떨어지는 경향이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의 조직을 꾸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약간 있고 저의 바람이 있으면 저 같은 것들은 항상 조직을 만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게 공동체가 됐든 뭐 자유로운 것이 됐든 뭐 그렇습니다. 그 요리가 다 됐기 때문에요. 하소쌤만 한말씀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 식사를 하고 디프리 같은 데서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분 말씀 잘 들으면 사실 저는 웬만하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되게 많은 연대단체가 말씀하시고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정책과 법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관통하는 전 기본적인 틀이 안 바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서도 그렇지만 사실 비국민은 예전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형제복지원도 사실 보면 이게 바로 복지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빈민들을 다 수용해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복지를 다 형제복지원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 기능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국민도 언제든지 비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거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어떤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하면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 한국을 움직이는 일종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특히 관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정책을 저는 한국 갖다 놓더라도 여기에 맞게 또다게 변형시켜서 다른 이름으로 또 바꿔서 할 거다. 그리고 아까 다시 저는 쌤 발표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이 사람들 그냥 잠시 풀어줘가지고 그 문제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영역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에 계속 이제 발을 디딜 수밖에 없고 뭐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조직이라고 하니까 결국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의 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아까 청주의 얘기하셨으면 제가 조금 더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했을 텐데 청주 얘기를 굳이 안 하고 이제 정치 얘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과정도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과정들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조직 체계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과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당면한 현안의 시급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어쨌든 이 틀을 변화시켜 나간 작업들을 왜냐하면 저는 그 시급성 속에서 새로운 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급성을 보지 않으면 계속 기존의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하려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연구자이긴 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이 현장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멀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저는 좀 확보되는 게 뭐 개별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쪽에 틀거리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숙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숙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만나고 얘기되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이런 자리도 저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말하려고 했는데